첫 번째, 광고비를 얼마를 쓸지를 먼저 결정해라. 두 번째, 우리 동네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라. 장사 가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광고비 과연 얼마 정도 써야지 적정한 걸까요? 라는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업을 하는데 당연히 광고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한번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한정된 저수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저수지에서 너무 많은 낚싯대가 있으면 당연히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숫자는 한정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낚싯대를 너무 적게 들여오게 된다면 경쟁자에 의해서 낚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숫자는 한정되게 될 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동네의 사이즈에 비해서 광고를 지출을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적은 광고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경쟁자에 의해서 우리의 고객들을 뺏기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서 과연 얼마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 게 적당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길일까요? 저는 사장님들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비를 얼마를 쓸지를 먼저 결정해라. 장사는 당연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 사이즈가 매출 목표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광고비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쓰게 된다면 당연히 광고비는 광고비로 쓰고 매출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동네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 적절할까요? 사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한 10% 정도의 그 마케팅 비용을 잡아가시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 비용 10%에 대한 이야기는 목표 원가 설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으세요. 목표 원가 설계는 무엇이냐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원가율은 얼마 정도 잡을지, 마케팅 비용은 얼마 정도 쓸지, 배달 대행 수수료는 얼마 정도 쓸지, 인건비는 얼마나 쓸지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게에서 한 달 동안 남는 이익금이 얼마다 라는 거를 목표 원가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달업은 홀장사하고는 다르게 마진이 좀 적은 사업입니다. 홀장사에는 없는 배달 대행비, 패키지 비용, 배달앱 수수료 등등이 이제 붙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업에서는 이러한 매출 원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 배달업에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원가하고 배달 대행비를 합쳤을 때 약 50% 정도, 그리고 마케팅 비용 한 10% 정도, 그리고 뭐 세금 포함한 각종 판관비가 10% 정도를 잡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30%에서 인건비와 마진을 가져가시면 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 배달업을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목표하신 매출액에 맞춰질수록 마케팅 비용이나 그 원가 구조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실 거고요. 단골 고객이 많아지면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 매출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 1000만 원 정도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을 세우실 수 있으시고요. 이 10%를 기준으로 매장의 매출 목표에 따라서 광고비를 좀 가감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경쟁 상황을 고려해라. 이 말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동네 경쟁 상황에 맞는 깃발 개수를 결정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달 장사는 동네 장사다 보니까 동네에 따라서 수요라든지 경쟁 상황이 모두 다를 겁니다. 어떤 동네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한 100개 정도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동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동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1000개 정도의 깃발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100개 정도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깃발을 적게 꽂아도 쉽게 고객들에게 노출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약 1000개 정도 되는 깃발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깃발을 꼽아야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30개에서 50개 정도 사이로 우리 매장에 한 번씩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주문율, 고객이 우리 매장에 클릭해서 들어왔고 고객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이 이어지는 그 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 높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역산을 했을 때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그 사이에 노출이 되면 우리 매장이 전체 지역에 모두 다 노출이 된다라고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50번에 한 번 정도 내 매장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목표가 있으시면 우리 동네에서 깃발이 만약에 1000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1000개 나누기 50번이니까 약 20개 정도의 깃발은 꽂으셔야 우리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깃발 개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우리 가게의 마케팅 예산입니다. 우리 가게가 목표하는 매출이 있고 마케팅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다 노출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깃발을 꼽으면 효율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지가 않겠죠. 우리 매장의 마케팅 예산으로는 한 5개 정도의 깃발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 지역을 모두 노출하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 우선 인근 거리부터 차근차근 깃발을 꽂아가지고 공략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매출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략해서 잡아가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에 광고비를 얼마나 쓸지 결정해라. 두 번째, 우리 동네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라. 오늘은 딜리버리 마케팅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적절한 광고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수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미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가물하지 마세요.